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7일 밤 9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요지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한 발언은 거기에 사실이 아닌 것 또는 왜곡, 과장 등등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사실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게 전체의 취지입니다. 어떤 주장 소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그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무죄 선고를 놓고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과 윤석열 측이 첨예하게 이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이 객관적 입장에 서야 할 언론도 진영 논리로 대충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어제 선고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동아일보는 상당히 좀 중립적입니다. 동아일보의 노선과 조선일보의 노선이 작년 의료대란 이후에 많이 다릅니다. 저는 저널리즘의 원칙은 동아일보가 더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한 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리버럴리스트, 보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컨서버티브 리버럴리스트라고 부릅니다만은 왜 이병태 교수의 이 글이 상당히 충격적이냐 하면은 이분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형사처벌하는 그 조항을 없애버려야 된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대충 우리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신축성이 있고 아예 없는 나라도 있다. 즉 선거기간 중에 거짓말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고 그것을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라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을 이 시점에서 하니까 아주 더 충격적으로 보입니다. 이병태 교수의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가지고 기사, 사설, 칼럼, 광고 등에서 법원을 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병태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조선일보는 이 판결로 앞으로 거짓말 천국 선거판이 벌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나는 이 공직선거법이 지극히 한국적인 불필요하고 위험한 법이라는 견해를 여러 번 피력해왔다. 실제 선거 과정의 발언에 대한 규제의 정도를 보면은 미국이 완전 자유에 가깝고 거짓말할 자유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이 일부 자신의 자격에 대한 허위 사실과 상대에 대한 악의적 비방을 규제하는 반면에 일본과 한국이 포괄적인 허위 사실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비방과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에서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과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으면 처벌하는 강력한 규제를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후진적인 나라다. 정부가 인터넷 콘텐츠의 삭제 요구를 러시아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검열의 나라다. 독일과 프랑스 등의 나라들이 과거 나치에 대한 기억으로 일부 역사적 비극과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해도 우리처럼 선거 과정의 허위 발언으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다.
나는 이 법조항이 왜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인지 자세히 밝혀왔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국은 선거가 끝나면 허위 사실을 빙자해서 고소고발이 수천 건이 이루어진다. 이는 정치를 사법화하는 통로가 선거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사법이 정치화하는 것이나 정치를 사법화하는 것은 모두 지극히 비정상이다. 우리 국민은 어느덧 나라의 운명을 정당들의 정책 대결과 선거 결과가 아니라 사법부를 쳐다보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보수는 이재명을 압도할 보수 후보와 정강정책을 만들고 신뢰를 회복할 정당개혁의 아이디어는 온데간데 없이 이재명 유죄 판결에 목을 매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법과 정치가 한국에서는 뒤엉켜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거법에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를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자연히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치인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부터 정치와 사법이 서로 엮여가지고 법원이 정치의 운명을 결정하고 정치가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이건 없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태 교수는 이어서 야당 또한 스스로 국정의 수임 정당으로서의 국민 신뢰를 받아서 집권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현재의 탄핵 인용이 정권을 주워 먹는 절호의 기회를 준다는 박근혜 탄핵의 성공 신화에 목을 베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세상을 뒤집어도 트럼프의 25%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로 위기에 빠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어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헌법재판소 쳐다보기만을 하고들 있다. 이 모든 것이 정권과 권력의 향배에 선거나 정당 정치보다 사법부의 소수 판사들의 판결 결과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정치의 실종을 넘어 사망 상태를 초래한 정치의 사법화의 결과다. 선거에서 거짓말을 과민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국민은 거짓말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미신에 가깝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유포죄, 그게 사실은 우리 유권자들을 너무 얕보는 거라는 겁니다. 이재명을 윤석열과 비등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이 정직한 인간이라고 생각해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가 진실된 인간이라서 해리스에게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오늘 또 미국의 언론에는 미국의 청년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것은 그들의 사상이 진보에서 보수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책 능력에서 민주당이 신뢰를 잃었다는 선거후 청년들의 정치적 선택의 분석 기사가 실렸다. 혹자들은 이회총 후보가 패배한 것이 김대엽 거짓 때문이고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억대 미장원 거짓 선전의 결과라고 한다. 그 주장들의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이회창 후보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이후 한 번도 노무현을 앞서본 적이 없다. 나경원 후보는 지금까지도 서민과 괴리된 귀족 정치인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박원순은 그 정반대로 포지션했던 후보다. 조선일보의 우려는 더 한심하다. 선거가 거짓의 홍수로 덮일 것이라는 것은 주류 언론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이야기다. 트럼프가 거짓과 과장을 이야기하면 미국의 언론들은 사실 확인을 한다. 조선일보 등은 선거 와중에 뭘 하려고 거짓이 좌우하는 선거를 걱정하는가. 선거판에서 거짓이 좌우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언론에 있다는 겁니다. 주류 언론에 있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렇게 퍼지도록 방치한 데는 주류 언론의 책임이 있고 특히 조선일보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단 한 번이라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거짓말이다. 윤석열이 퍼뜨린 부정선거 음모론이 지금 한국인을 바보로 만들고 분열시키고 보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한 번이라도 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 놓고 무슨 선거가 거짓말판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느냐. 기자들이 제 역할을 하면은 왜 거짓말판이 되겠습니까? 그 거짓말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자의 선택을 바꿀 것이냐는 유권자의 몫이다. 다시 말하지만 유권자는 정직성 하나로 선택하지 않는다. 국가 리더십은 정직성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도 않다.
허위 사실을 말하면 상대가 정직하지 못한 후보로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차별화를 시도해야 하는 사람들은 경쟁 후보자이다. 상대가 거짓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당하기만 하는 후보도 권력의 지도자적 자리에 오르면 안 되는 무능한 후보다. 언론과 경쟁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들의 정보 교환이 활발한 것이 거짓의 승리 가능성을 경제하는 요소들이다. 선거 과정의 거짓을 과도하게 우려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거짓에 속는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을 말한 후보를 지지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거짓말을 거짓말로 인정 안 하는 것일 뿐이다. 총선 한 번 치르면 2,000건 이상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정치의 사법화를 종식시키려면 이 지극히 한국적 선거법, 즉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이번 기회에 폐기되어야 한다. 내가 이재명 무죄 판결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유는 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보수당이 재집권의 희망을 그나마 가지려면 이재명이 후보일 때가 최선이다. 어제 다시 확인해 준 사실은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은 공생관계라는 것이다. 계엄으로 몰락의 지경에 이런 윤통의 정치적 재기를 돕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과 오만한 협박 정치이다. 이재명이 검찰 정권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를 자처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윤 정부에 의한 정치의 사법화 때문이다. 어떤 법률이든 규제든 제도든 한국적 이유를 따르고 시도되는 대부분은 잘못된 것들이다. 대한민국 국민만 거짓 선동에 더 잘 속고 더 무죄하다는 주장은 나만 똑똑하다는 자기중심적 과대 망상일 뿐이다. 한국 사람들은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제일 높고 학력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안 속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속는다면은 그 속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뿐이다. 정치의 사법화, 선거보다 사법부의 정치사건 재판 결과가 더 중요한 나라에서 탈피하여 어떻게 정치와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아주 현명한 글이고 좋은 글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을 한번 믿어보고 유권자를 가르칠 생각을 하지 말고 언론이 해야 될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거짓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거짓말의 괴수다. 거기에 속고 있는 지식인들은 정신 차려라. 이런 이야기를 조선일보가 해야죠. 감사합니다.